당신은 1917년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혁명이 일어나고 차르가 퇴위했다는 사실 정도는 들어보셨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전 세계의 운명이 바뀌었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였거든요.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7년 초 러시아 제국은 겉보기엔 여전히 거대한 군사 강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고 군대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차르 니콜라이 2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었죠. 특히 라스푸틴 스캔들과 황후 알렉산드라의 독일계 출신이라는 사실이 왕실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혁명의 발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셰비키가 처음부터 혁명을 주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2월 혁명은 자발적인 민중 봉기로 시작되었고, 볼셰비키는 오히려 이 상황의 논란 쪽이었습니다. 레닌은 당시 스위스의 망명 중이었고, 다른 주요 볼셰비키 지도자들도 시베리아나 해외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레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혁명을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상황이 급변한 것은 페트로그라드의 빵 부족 시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빵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 이것이 점차 대규모 시위로 번졌어요. 놀라운 것은 차르가 군대의 시위 진압을 명령했지만 군인들이 오히려 시위대에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러시아 군대의 충성심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죠. 특히 페트로그라드 수비대의 반란은 차르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농민 출신으로 전쟁에 지쳐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거든요. 차르의 퇴위 이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이들이 내린 결정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국민들은 평화를 원했는데도 말이죠. 이 결정은 임시정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케렌스키 정부는 연합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 했지만 이는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행위였어요. 더욱 임시정부는 토지 개혁도 미루고 있었는데 이는 농민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농민들은 즉각적인 토지 분배를 원했거든요. 한편 독일은 이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러시아의 혼란이 자신들에게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독일 정부는 매우 영리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망명 중인 레닌을 러시아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레닌이 러시아에서 더 큰 혼란을 일으켜 러시아를 전쟁에서 완전히 이탈시킬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죠. 독일은 레닌과 그의 동료들을 위해 특별 열차까지 제공했습니다. 이른바 봉인열차였는데 레닌 일행이 독일 영토를 통과하는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레닌의 귀국은 정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가 핀란드역에 도착해서 발표한 4월 태제는 러시아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레닌은 임시정부와의 타협을 완전히 거부하고 새로운 혁명을 주장했거든요. 심지어 볼셰비키당 내부에서도 레닌의 급진적 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레닌의 카리스마와 설득력은 당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한 10월 혁명은 사실상 쿠데타에 가까웠습니다. 임시정부의 지지 기반이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볼셰비키는 비교적 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볼셰비키는 즉시 독일과의 별도 강화를 추진했고 이는 연합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트로츠키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에서 보여준 전쟁도 평화도 아니다라는 기묘한 협상 전략은 독일을 더욱 자극했죠. 1918년 3월에 체결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은 러시아에게 굴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등 광대한 영토를 포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내전이 시작되고 있었고 백군과의 싸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레닌은 숨을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 굴욕적인 조약을 옹호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인구의 3분의 1, 농지의 3분의 1, 철도의 절반을 잃었어요. 이 조약이 서부전선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독일은 동부전선에 묶여있던 수십만 명의 병력을 서부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1918년 봄 독일이 감행한 대공세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루덴도르프가 지휘한 카이저 공세는 전쟁 3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 전선에서 대규모 돌파를 이뤄냈죠. 독일군은 파리에서 불과 120km까지 접근했고 연합군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승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얻은 병력 증강 효과보다 더 큰 변수가 나타났거든요. 바로 미국의 본격적인 참전이었습니다. 1917년 4월 미국이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한 이후 매월 수만 명의 미군이 유럽으로 건너오고 있었어요. 1918년 말까지 약 200만 명의 미군이 유럽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젊고 의욕적인 병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참전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전쟁과 침범한 전보 사건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이유가 컸어요. 미국은 연합국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독일이 승리하면 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상황이었거든요. 윌슨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수사 뒤에는 이런 현실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여론도 루시타니아호 침몰 사건 이후 점차 반독일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1918년 여름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독일의 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후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는 일방적인 전개였어요. 독일군은 계속해서 후퇴했고 동맹국들이 하나씩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불가리아가, 10월에 오스만 제국이, 12월 초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각각 휴전을 요청했죠.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붕괴는 독일에게 치명적이었는데 남쪽 국경이 완전히 노출되었거든요. 독일 내부에서도 혁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킬 군항에서 시작된 수병 반란이 전국으로 번졌고 각지에서 노동자, 병사 평의회가 결성되었어요. 카이저 비렐름 2세는 결국 네덜란드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1시 콤피에뉴스에서 독일이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4년간의 대전쟁이 끝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휴전협정은 독일에겐 매우 가혹한 조건이었는데 사실상 항복과 다름없었어요.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약 1천만 명이 전사했고 2천만이 부상당했어요. 경제적 피해는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여파였죠.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했고 이는 20세기 내내 세계를 양분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918년부터 1920년까지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도 전쟁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군대의 이동과 난민의 발생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했거든요. 베르사유 체제로 대표되는 전후 질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독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결국 나치즘의 등장을 불러왔고 오스만 제국의 해체는 중동 지역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분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분할로 탄생한 새로운 국가들도 민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했죠.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등 새로운 국가들은 모두 복잡한 민족 구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러시아의 경우 볼셰비키 정권은 내전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군과 백군 사이의 내전은 1921년까지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변모했어요. 차르 체제의 붕괴와 소비에트 연방의 탄생은 단순히 정권권 교체를 넘어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전시 공산주의 정책은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켰고 1921년에는 대기근까지 발생했어요. 흥미롭게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빵을 구하려던 여성들의 시위였다는 점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불씨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급격한 변화는 당시 사람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레닌도 10월 혁명 직전까지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1차 대전은 단순히 군사적 승부를 넘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미국의 세계 무대 등장, 유럽 열강의 쇠퇴, 새로운 국가들의 탄생 등 모든 변화가 이 4년 동안 압축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20세기 전체의 틀을 규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 되길 바랐지만 역설적으로 더 큰 전쟁의 씨앗을 뿌린 셈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